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아들 아빠입니다. STO,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매일 기사가 쏟아져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증권형 토큰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무슨 득과 실이 있는지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매일같이 STO,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몇 개만 살펴보시면 일단 긍정적인 것들은 미술품, 부동산, 음원, 이르면 내년부터 조각 투자를 허용한다. STO 허용에 들뜬 미술품 시장, 옥션주가 활짝 웃었다. 많이 올랐다. 이런 약간 긍정적인 느낌의 기사도 있고요. 증권성 있는 코인은 상폐를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정부의 기준 제시에 긴장을 하고 있다. 코인 시장 위축될라 투자자는 불안하다. 이런 되게 공포스러운 뉴스도 뜨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가 되게 많긴 한데요.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석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뒤에서 해석은 해보고요. 일단은 STO가 뭔지 먼저 짧게 정의를 내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큰 증권이란 거는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인은 이 기초 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은 그냥 디지털 암호로 막 찍어낸 게 코인이라고 보면, 토큰 증권이라는 거는 담보가 있다. 부동산, 미술품처럼 얘를 기반으로 만든 증권이다. 토큰이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않잖아. 참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다. STO를 발행을 하고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모든 과정을 허용을 해줄게. 지금 이게 STO 이슈라고 보고 정부가 허용을 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STO 이 증권형 토큰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아볼 텐데, 왠지는 아시겠죠. 돈을 벌려고 만들었을 거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경제TV를 참고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STO의 발행은 조각투자 기업 등 발행사가 있겠죠. 이거는 코인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유통은 누가 하느냐? 한국거래소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은 발행하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을 나눈다는 거죠. 왜냐? 옛날에 코인 투자 발행을 했던 곳들을 봤더니 유통까지 자기들이 하면서 유통량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늘었다 줄었다 장난질을 하도 치니까 좋다. 발행은 이제 발행사에서 하고 유통은 한국거래소라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겠다. 장난질을 못 치게. 그래서 발행과 유통을 나눴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거래 중개는 또 누가 하느냐 봤더니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하겠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증권사들이 돈 냄새를 맡고 여기저기 달려드는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에는 지금도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소 지분이나 채굴 기업 지분이나 이런 거를 사면서 간접 투자를 했잖아요. 과거에 우리 한국 투자증권 증권사들도 똑같았습니다. 한국 NH, 교보, 키움증권에서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에 투자를 한다든지 수집품 플랫폼, 미술품 플랫폼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또는 어떤 카사코리아를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아니면 뮤직아웃 회사 등 9곳과 MOU를 맺거나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STO 이슈가 새로 불거지면서 정부가 허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렇게 간접 투자할 이유가 없구나. 직접 합시다. STO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를 하겠다. 증권사가 직접 뛰어들고 있죠. 키움, KB, 신한, SK 할 것 없이 상반기냐 하반기냐 차이인 거지 무조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선 굉장히 핫한 신성장 분야가 새로 생긴 겁니다. 블루오션이 생겼으니까 팀을 새로 만들고 얼라이언스를 새로 구축하고 수수료를 절약한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증권사에서는 핫한 이슈고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STO 이슈가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애매하니까 확실한 부분만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이 초록색은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걸 IC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ICO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를 IPO라고 합니다. 노란색은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초록색 코인과 이 노란색 전통 금융시장의 가운데가 있는 게 STO고요. 쉽게 얘기하면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한 코인, 정말 박쥐 같은 영역인데 요거를 이제 전통 금융시장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사가 수수료 장사를 하니까 일단 1순위 주인공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 이 STO의 이 대상, 발행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부동산, 미술품, 음악, 지식자산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부동산이라고 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미술품, 음악 이런 시장도 이제 파이가 커져 가긴 하겠지만 이 부동산 자산 시장 규모에 비하면 엄청 미미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TO를 만든 목적이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이런 짜잘한 부동산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개미들이 알아서 사줘요. 바이더딥 하면서. 그리고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경기 침체가 와 봤더니 이 상업용 부동산, 이 상가 건물은 보통 수백억씩 하잖아요.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설사나 투자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팔 수 있을까? 이거 소비자 보호한다면서 1,000원, 10,000원 이렇게 쪼개 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개미들한테 이 물량을 떠넘기면서 이 부동산 건물주나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상업용 부동산을 개미들에게 떠넘기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증권사가 이익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 가운데 부분을 이제 키움증권은 영웅문, NH는 나무앱 이런 데서 STO를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증권사는 엄청난 이익을 벌 거고, 그러면 코인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코인은 그렇게 저는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STO에 대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이 많아질수록 파이를 뺏기겠죠. 전통 금융시장한테. 근데 여기에 그럼 뭐가 들어가는지는 한국도 판단을 아직 덜 했고 SEC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죠. 미국도. 리플이 들어가냐 마냐 안 정해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가 지금 이쪽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드밴티지를 주니까 약간 애매하면 여기에 집어넣는 경향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그렇게 여기가 이제 코인 시장과 코인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그렇게 코인한테는 기분 좋을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같은 개미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STO가. 그래서 바로 답을 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버리는데 돈을 벌 수 있을까? 뭐가요? STO가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한테 안 좋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뒤에서 해볼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 STO 이슈를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웃긴 사실이. 사실은 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했다고 했잖아요. STO를. 근데 리츠라는 상품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주식이나 펀드처럼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있었음에도 마치 새로운 거 없던 게 새로 나왔던 것처럼 신사업을 빙자를 해서 그것도 MZ세대를 겨냥을 해서 뭔가 혁신적이고 얼리 어댑터스러운 느낌으로 지금 젊은이들을 모델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조각투자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사람이 이득을 보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정부인데요.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그러니까 신성장 분야가 나오면서 싹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아예 블루오션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미술품, 음악은 들러리라고 했죠. 상업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건설사나
투자 기업들이 이제 개미들을 상대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삼박자, 이 세 명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이 벌어지면서 STO 이슈가 급발진을 하면서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빨리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사실 정의를 안 했는데 막 지르고 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STO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STO 이슈를 우리 같은 개미들이 투자하는데 적용을 해본다면 아까 4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개미는 무슨 영향이 있냐? 근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벌이는데 돈 벌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뭔지를 1번, 2번을 답하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번을 보시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부동산은 B2가 당연하죠. 뭐 LTV든 DSR이든 빚은 지는 건 당연한 건데 주식과 코인은 완전 B2가 죄악이잖아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이런 프레임도 사실은 웃긴 거죠. 근데 왜 그러나 제가 답을 해보면요. 부동산은 B2가 용서될 만큼 돈 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장투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100채 중에 99채가 돈을 번다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죠. 물론 지금은 약간 부동산이 떨어진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사고 파는 게 너무 어렵고 규제가 많고 복잡하니까 강제 장투 때문에 B2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점인 거죠, 부동산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의 경쟁 상대와 주식 코인의 경쟁 상대가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과 코인의 경쟁자는 너무 세요. 외국인, 기관, 뭐 국민연금, 월가 뭐 이런 데가 경쟁자인데 반해서 부동산은 그냥 직장인 A, 뭐 옆집 B, 뭐 회사원 C,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최대 장점은 경쟁자가 매우 허약하다. 그리고 강제 장투가 가능한 상품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거의 다 돈을 번다고 하는 건데 STO는 이런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완전 버리게 되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업비트에 STO, 뭐 부동산 STO가 뭐 상장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호가창이 파닥파닥 거립니다. 이거를 장투할 수가 있을까요? 뭐 사고 팔기 편해지면 장투가 쉽고 돈을 벌기가 쉽게 되나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STO는 개미들 좋으라고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STO 파티의 주인공은 우리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다. 그래서 눈길도 주지 말고 그냥 내 공부하면서 우리 갈 길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물론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면 똘똘한 그걸로 부동산 한 채를 사거나 재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보지만 STO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투자에는 부적합한 것 같아요. 차라리 실물을 사고 말지. 그래서 STO는 우리들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쳐다보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